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요, 8월 16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, 다우지수가 0.79%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은 0.74% 하락 중에 있습니다. 유럽 증시는 대부분 1%대 하락 마감했는데요. 일단 뭐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, 미국 증시도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, 전일, 나스닥 같은 경우는 1% 정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, 어느 정도는, 우리 시장은 반영이 좀 안 된 게 있어요. 그래서, 약보합 정도 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, 어쨌든, 미증시가 1% 상승하고, 또 미국 증시가 오늘은 또 1% 이하로 한다면,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16일 저녁에, 그러니까 17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,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어요. 여기서,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, 뭐, 그런 게 좀 어떻게 나와 있는지,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고, 지금, 각 신용 등급 평가사들이 미국의 은행에 대한 또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거든요. 또 일단 폐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아침에 다시 한번 톡방에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. 자, 일단은 뉴스를 좀 보면은 14일날 엔비디아가 7% 상승 마감했는데,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도 AI 반도체에 매집하고 있다. 그래서 반도체 최근에 좀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, 그거를 이제 돌려놓는 상승이 좀 나왔고요. 아마 지금도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미대 주가 봤었을 때 1%, 2% 가까운 상승인데, 이게 유지가 된다면은 반도체 업종은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, 사우디, 중동 쪽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좀 확보하고 있어서 AI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AI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 번 더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최근에 좀 하락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,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관련주로는 한미반도체, 이스페타시스, 이오테크닉스, SK하이닉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좀 반도체 업종이 다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, 그래도 한미반도체는 덜 밀린 것 같아요. 다른 반도체 업종에 비해서는 좀 덜 밀렸고, 금요일 날은 월요일 날 조금 밀리긴 했는데, 그렇게 크게 조정은, 상승폭 대비는 크게 조정은 아닌 것 같고요. 이스페타시스가 좀 많이 밀렸고, 시간외로 밀렸는데, 이 시간외로 밀린 거는, 스팸 과다, 종목으로 좀, 걸려서 좀 밀린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다른 업종들이 좀 상승 나오면은 반등을 할 수 있는데, 요거, 스팸으로 좀 밀린 거는, 충분히 또 하루 이틀 만에 복구는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강하게 상승 마감하면 모르겠는데, 엔비디아 좀 주가를 보면서 이쪽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오테크닉스, SK하이닉스, 반도체 업종이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는데, 이 반도체 업종들이 2분기가 원래 비수기이기도 하고요. 3분기, 4분기 들어서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지,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기사들 내용이라든지 엔비디아 주가 보면서 반도체 업종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쪽에 상승이 나오면 이제 소부장 쪽은 다 따라서 올라갈 거니까, 일단 시총 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 뉴스를 좀 넘어가면, 말라리아가 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나 봐요.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일단 모기로 인한 전염이 되는 질병인데, 그렇게 크게 유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좀 날씨 덥고 비가 많이 와서 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을 하나 봅니다.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직 사망자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, 일단 군인들이 좀 많이 걸려요. 저도 이제 군복무 했었을 때 말라리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저도 걸려본 건 아니긴 한데,
이런 산 많고 숲 많은 데서는 모기가 좀 많이 살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죠. 질병관리청이 3일 파주 지역에 채집된 파주가 아무래도 이제 군부대가 좀 많잖아요. 강원도 파주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많은데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돼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. 그래서 관련주 쪽은 신풍제약, 치료제 관련주 쪽이거든요. 신풍제약, 화일약품, BC월드 제약, CTC 바이오가 있습니다. 뭐 감기 기운하고 좀 비슷해요. 근데 뭐 쉬어도 안 낫는다, 뭐 열이 계속 난다 그러면은 말라리아 의심해야 되는데, 뭐 요거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관련주의 시세는 아직 확진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나와야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그리고 신풍제약, 그리고 화일약품, BC월드 제약. 환기 종목은 차트 좋아도 매매 안 합니다. 거래 대금도 없고요. CTC 바이오는 최근에 좀 거래 대금 올라오고 있네요. 차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뭐 올라와도 50억이라서 본다라고 하면은 신풍제약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신풍제약. 차트적으로 보면은 시총도 좀 있고 상승 이후에 21선짜리 뭐 눌림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 잘 받고 있거든요. 거래대금 주면서. 그래서 뭐 꼭 말라리아 아니더라도 한번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시세 나올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아이센스가 미국 전용 제품의 FDA 시판전 허가 승인이 났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요건 그냥 개별 이슈긴 한데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예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랑 같이 뭐 당뇨병 이런 걸로 좀 이슈가 좀 됐었는데 이 당뇨병인 경우에는 이제 혈당 측정기를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관련주로 아이센트도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개별 이슈가 좀 나왔네요. 미국 전용 제품이라고 하는데 아이센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간 내로 한 5% 정도 올랐네요. 예. 장중에 뉴스가 좀 나왔었던 건가요? 저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를 좀 보긴 했는데 일단은 시간 외로는 33,000원 정도에서 마감했는데 이 35,000원이 좀 저항대가 좀 될 수 있습니다. 그거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, 일단 거래대금도 최근에 좀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예 그냥 올해 초에 비해서는 낮거든요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한번 시가 자리 지지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개별 이슈라서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. 그래서 시가 자리 지지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34주 시장 열린다. 글로벌 빅파마 홀린 ADC. 요게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데,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련주가 좀 많이 없어요. 그래서, 뭐, 그만큼 이제 기술력, 뭐, 가지기도 어렵다라는 얘기기도 하고, 뭐, 돈이 되는 거였으면 아마 좀 많이, 시도를 했었을 텐데, 뭐, 굉장히 어렵거나, 아니면 돈이 안 되거나, 뭐, 둘 중에 하나겠죠. 관련주 쪽은 알테오존과 레고캠 바이오인데 일단 기사 내용을 좀 찾아봤었을 때는 레고캠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좀 됐었습니다.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대장주가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저항대 자리를 넘지는 못했고 거래 대금도 많이 안 나왔는데 일단 올라와서 한 38,000원 요 자리는 이제 올라와야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겠네요. 그 외에 이제 알테오젠도 좀 뭐 관련주로 엮이긴 하는데 레고캠 바이오가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람 더 뽑아야 된다. 일감 3배. 모처럼 활기띤 원전 산업. 원전 쪽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요게 아직 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. 특허 관련해서 이렇게 끝나야지만 좀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원전 쪽에 일자리가 많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탈원전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좀 계속 밀었다면 지금은 이제 원전 쪽을 투자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. 근데 확실한 수주권이 안 나왔어요. 이번에 폴란드 쪽은
뭐 긍정적인 내용은 좀 오고 갔는데 확실히 계약이 된 건 아니고,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2기 정도 지금 계약은 따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좀 수주를 따내야지 원전 쪽이 좀 갈 것 같은데,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서 일단 계속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관련주가 좀 많긴 한데 평소에 좀 보던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면 G2파워, 한전기술, BHI, 우진,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G2파워나 한전기술, BHI 그리고 우진, 그리고 한신기계 이렇게 있는데, 역배열인 종목들이 좀 많아서 딱히 막 눈에 들어오진 않네요. 역배열이 아닌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좀 강한 시세가 나온다,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관망 후에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기간 조정, 뭐 가격 조정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이런 내용들은요,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나와서 테마를 끌고 가야 되는데, 한두 번 이슈 될 만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. 뭐 계약권을 따냈다든지 아니면 계약권을 따내러 간다든지 뭐 이러면서 좀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, 이렇게 한 번만 딱 나온 뉴스는 당일날 이제 갭 뜨고 나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단 뭐 시장이 계속 좀 재미없는 시장인데 테마주만 좀 잘 가죠. 뭐 초전도치 쪽 같은 경우는 서남, 대주주가 고점에서 물량 팔았다라고 하는데, 뭐 서남이 일단 대장주는 아니고 대장주를 일단 보시는 게 좀 맞죠. 초전도치 쪽은. 그래서 뭐 신성 델타테크가 거래 정지 월요일날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또 거래 풀릴 텐데, 이때 이제 상승 시세가 유지되는지 한번 보시고, 이쪽 대장주가 밀리면 3, 4등주는 크게 좀 밀리니까 초전도체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,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. 일단 이번 영상 이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